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정비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 6강에서는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품의 문제 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비와 출력의 아주 중요한 부품을 한번 같이 교환을 해볼 거예요. 오늘 작업 내용도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작업은 무척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엔진 헤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한 가지예요. 바로 오늘은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환을 해볼 거예요. 불꽃을 만들어주고 그 불꽃을 전달해주는 그 두 가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 플러그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점화 코일의 문제로 인해서 경고등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는 개별적으로 교환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함께 교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의 교환 주기는 명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은 엔진의 상단부, 가장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엔진, 오른쪽은 미션, 그리고 그 부분에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이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1, 2, 3, 4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점화 코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점화 코일을 교환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단에 있는 커버를 분리를 해야지만 그 코일이 보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이 상단 커버가 볼트와 너트로 체결이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요. 오늘 차량처럼 이렇게 그냥 걸쳐져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빼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점화 코일을 먼저 분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화 플러그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점화 코일이 먼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점화 코일에는 이렇게 커넥터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엔진일수록 이 커넥터를 분리하기가 무척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검정색과 회색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회색 부분을 당겨주시면 커넥터가 열려요. 로크 장치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눌러서 당겨주시면 커넥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셀프 정비로 겨울철에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커넥터를 정말 조심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과도하게 뺐다가 커넥터가 깨지게 되면 장착이 잘 되지 않아서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정비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지만 그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점화 코일은 대부분 볼트 한 개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수공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 전동 공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셀프 정비를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연장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소켓입니다. 정말 유용한 연장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소켓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볼트가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작업을 하다가 빼면서 볼트를 분실하는 경우 아니면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장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구매를 생각하신다면요. 자, 볼트를 분리했다면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점화 코일이 생각보다 커요. 길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점화 코일입니다. 이 점화 코일이 불량할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할까요? 차량이 꿀럭꿀럭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연탄가스 냄새 같은 그런 냄새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차가 출력이 이상하게 안 나갈 수도 있고 엔진 경고등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기판에는 노란색 엔진 체크등만 점등이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친구가 불량한지를 계기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셀프 정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휴대폰으로 아주 간단한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제품을 활용한다면 몇 번 점화 코일이 불량한지를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화 플러그는 엔진 헤드면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연소실 안쪽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켓이 필요합니다. 이 소켓을 사용해서 점화 플러그를 빼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볼트와 너트는 시계 방향이
조이는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이 풀린 방향입니다. 셀프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렌치를 사용하실 텐데요. 좌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좌우 버튼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연장을 체결한 후에 버튼을 돌리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실린더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쳇을 사용해서 풀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점화 플러그를 풀을 때 아주 오래된 차량들 또는 연소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 그런 차량들일수록 점화 플러그가 고착이 되어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힘으로 렌치를 당겨서 풀어 주실 때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간다, 그때는 셀프 정비하실 때 작업을 멈춰 주세요. 점화 플러그가 부러지거나 깨져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도한 토크로 체결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풀려야 돼요. 플러그 전용 소켓이 좋은 점이 플러그를 뺄 때와 신품을 장착할 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플러그를 빼주게 되면 이 상태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 상태는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고 또 운전자의 습성에 따라서 플러그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플러그에 간극도 있겠네요. 간극. 신품 플러그를 장착을 할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뺐을 때 만약에 뒷부분에 또는 앞쪽 부분에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묻어 있다면 이것은 엔진 오일이 엔진 실린더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 기밀 작용이 떨어진 거죠. 그럴 때는 플러그만 교환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엔진 오일이 묻어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건조한 상태인지 아니면 축축하게 엔진 오일이 젖어 있는 상태인지 그 부분도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엔진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품 점화 플러그를 장착을 해볼 텐데요. 신품 점화 플러그를 뺄 때도 아주 무척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만 빼주세요. 점화 플러그를 꽉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간극이 혹시라도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셀프 정비를 하시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 신품을 가정했을 때 이 친구를 간혹 가다 떨어뜨리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시 주워서 장착할 경우 차는 미친 듯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신품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이 간극이 붙어버립니다. 그럴 경우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 실린더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만약에 신품을 떨어뜨리셨다면 꼭 앞에 간극을 확인하셔야 돼요. 신품 점화 플러그 장착을 해볼 텐데요. 플러그 소켓에 딱 체결 후에 떨어진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장착을 합니다. 바닥에 콕 찍히지 않게 천천히 넣어서 바닥에 닿았다면 천천히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돌아가지 않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손으로만 최대한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명시한 규정 토크를 알고 계시다면 토크 렌치를 조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신품 점화 플러그가 장착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점화 코일을 장착해주면 됩니다. 점화 코일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커넥터의 방향과 그리고 고정 볼트의 방향을 잘 보신 후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화 코일 체결 볼트도 손으로만 먼저 조이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전동공으로 조이시다가 이 나사선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화 코일을 체결을 하셨다면 다시 꼭 커넥터를 장착하시고 락 버튼을 또 눌러 주셔야 돼요.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는 셀프 정비로 작업하실 때 꼭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또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도 분리를 하시고요. 자, 그럴 경우 차키도 안에 넣지 마시고 주머니에 갖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가다가 차량이 노후화됐을 때 문이 잠겨버리면 작업을 하고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 교환을 해봤습니다.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은 연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명시한 교환 주기에 맞춰서 직접 교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